네, 안녕하세요. 세계지리 수업 시간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세계지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세계지리 수업 시간의 주제를 세계지리의 힘이라고 적어봤는데요. 지난 시간에 지리를 배워야 하는 이유 7가지 영상 잘 보셨나요? 바로 우리가 지리를 배워야 하는 이유에서 느꼈다시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다른 나라와의 영향 그리고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의 교류와 그리고 관계 속에서 필수적으로 배워야 하는 과목은 세계지리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세계지리를 통해서 다른 나라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보는 눈과 시각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이 세계지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의 어떤 성장 플러스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커질 수 있도록 함께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와 관련된 사진입니다. 이 세계 사진을 보면 여러분들은 공통적으로 어떤 것들을 느낄 수 있을까요? 이 세계 사진의 공통점. 많은 친구들이 눈치챘을 것 같은데요. 특히 두 번째 사진은 가수 싸이와 관련된 사진인 것 같고요. 첫 번째와 그리고 세 번째 사진에는 여러 나라들의 국기와 그리고 영토, 나라의 위치가 나와 있네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여러 나라들과의 관계, 그리고 다양한 나라에 있는 사람들과 연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어떤 모습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바로 이 세계 사진의 공통점은 세계화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는 세계화입니다. 세계화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바로 세계화란 인간의 활동 공간이 지리적으로 확대되고 국제적인 상호 연계성이 증대되어 국경의 제약이 점차 약해지는 현상입니다. 즉, 사람들의 활동 범위가 강릉에서 강원도 그리고 대한민국 더 벗어나서 전 세계를 활동 범위로 지리적으로 확대되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국가 간의 경계가 약해지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세계화는 오늘날에 나타난 흐름일까요? 이런 현상이 세계화란 현상이 오늘날에 나타난 것일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세계화라고 하는 건 사실 과거 그 이전 시대 때부터 다른 나라와 간의 움직임과 흐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콜럼버스가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으로 신대륙을 발견한 것도 인간의 활동 공간이 확대된 거고요. 뭐 영국이라든지 아니면 뭐 인도 그리고 뭐 중국 이런 나라들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무역을 시행했던 것도 무역을 했던 것도 지리적으로 공간이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퍼져나가는 세계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과거에 비해 오늘날의 세계화는 조금 더 속도가 가속화되었습니다. 나라와 나라 간의 거리는 똑같은데 왜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나라와 나라를 연결해 주는 수단이 생겼다는 거죠. 바로 교통과 통신 기술의 발달로 세계화가 가속화된 겁니다. 예전에는 마차나 배를 타고 갔고요. 그러다가 이제 1950년대쯤 프로펠러 비행기가 등장하고요. 그리고 제트 비행기 이렇게 교통수단이 더 발달하게 되면서 더 빠르게 나라와 나라를 연결해 주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교통뿐만 아니라 나라와 나라 사이에 연결해 줄 수 있는 통신수단이 발달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세계화는 더 가속화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 선생님 퀴즈 하나 내볼게요.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곳은 어딜까요? 사람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곳, 사람이 많이 사는 곳. 많은 친구들이 중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세계화 시대에서 이 배우는 곳에서는 정답이 중국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이런 세계화 시대에서는 사실 국경의 의미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페이스북과 유튜브와 같은 곳입니다. 특히 페이스북은 몇 억 명의 사람들이 전 세계의 사람들이 모이는 한 공간에 모여 있는 곳이죠. 이렇게 통신 수단의 발달은 전 세계의 사람들을 한 곳으로 모이게 됩니다. 현재 우리도 이런 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 세계화를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 사진을 몇 개 가져왔는데요. 바로 베트남 요리 전문점입니다. 그럼 이 베트남 요리 전문점은 어디 가서 먹을까요? 바로 베트남에서 먹을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 이 베트남 요리 전문점은 강릉 포남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현지인 분이 만들어준다고 선생님은 알고 있거든요. 이처럼 그 나라의 전통 음식을 꼭 그 나라에서 먹는 게 아니라 우리는 더 가까운 곳에서 세계 다른 나라의 음식을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마트로 가볼까요? 선생님이 실제로 이마트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요. 선생님 굉장히 좋아하는 망고, 그리고 코코넛, 우리나라에 재배되지 않는 과일입니다. 망고와 코코넛은 대표적인 동남아시아의 과일이죠. 이런 동남아시아의 과일도 우리가 마트를 통해서 접할 수 있게 되었죠. 자, 이번에는 조금 더 여러분들의 세계화를 느낄 수 있는 곳으로 가볼까요? 지금 선생님이 마우스로 클릭하고 있는 이 사진은 바로 애플 휴대폰이죠. 애플은 미국 회사죠. 미국 회사에서 만든 제품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요. 역시 라코스테, 프랑스 기업인데요. 프랑스 기업에서 만든 옷도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다. 입을 수 있죠. 나이키와 유튜브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롤게임 역시 미국 회사입니다. 미국에서 만든 롤게임을 우리는 컴퓨터를 통해서 즐길 수 있고요. 그리고 요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굉장히 핫해진 매체가 있다고 하는데요. 넷플릭스입니다. 이 넷플릭스는 미국의 한 회사에서 만든 영화를 시청하기 위해서 만든 사이트인데요. 미국 영화, 드라마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드라마가 이 넷플릭스 매체 안에 들어가 있고요. 우리나라 드라마도, 영화도, 예능도 넷플릭스를 통해서 접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다른 나라의 드라마나 영화도 우리가 접할 수 있고 우리나라의 예능, 드라마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연결해주는 매체라는 뜻이겠죠. 자, 이렇게 우리는 세계화 시대 속에서 국경을 잃어버린 채 여러 나라 사람들과 비슷한 문화, 비슷한 물건, 그리고 비슷한 드라마, 비슷한 의복을 입은 채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를 보니까 조금 더 우리가 세계화구나 라는 게 느껴지시나요? 세계화로 인해서 우리는 다양한 국가에 있는 물건들, 그리고 의복들, 다양한 음식들을 접할 수 있게 되었죠. 자, 뿐만 아니라 세계화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지 이번에는 비행기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비행기를 잘 보시면 이 비행기를 한 대를 만드는데 한 국가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 프랑스, 대한민국, 이탈리아, 그리고 멕시코, 영국, 굉장히 많은 나라가 이 비행기 한 대를 만드는데 관여를 하고 있죠. 이렇게 항공 제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부품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많은 부품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한 기업은 여러 국가와 그리고 이런 부품 업체의 분업을 통해서 생산 비용을 절감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국제적인 협력과 그리고 분업이 발달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비행기 한 대에 들어가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기업을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요? 바로 다국적 기업이라고 부릅니다. 즉, 한 물건을 생산하는데 국적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나라의 영향을 받아서 물건이 생산되는 기업, 다국적 기업입니다. 다국적 기업이라고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을 텐데요. 우리나라 LG전자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LG 같은 경우는 본사는 당연히 대한민국이 위치하겠죠. 하지만 본사에서 물건을 연구하고 그리고 홍보하고 그리고 개발해내지만 이 개발해낸 물건을 대량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선 필수적으로 생산비가 절감할 수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LG와 같은 이런 다국적 기업은 공장을 설립할 때 좀 더 인건비가 절감하면서 큰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이전하는데요. 가장 인기가 있는 요즘의 국가가 베트남입니다. 그래서 LG뿐만 아니라 삼성, 현대, SK와 같은 이런 다국적 기업들이 베트남으로 시장을 확대시키는데요. 이렇게 베트남에서 생산 공장에서 만든 물건은 전 세계로 수출이 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다국적 기업을 통해서 이 기업은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국가 간의 영향력도 훨씬 더 증가하게 되겠죠.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왼쪽에 보시는 이 많은 기업들이 모두 다 다국적 기업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접했던 기업의 마크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다국적 기업이 바로 세계화를 통해서 빠르게 성장해 나가고 그리고 국가 간의 협력과 분업도 증가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세계화가 우리에게 긍정적인 면만 줄까요? 세계화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빛과 그리고 그늘 두 가지의 모습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프는 세계 관광객의 추이입니다. 1995년부터 2015년까지 이 그래프의 모습이 어떤가요? 점차 관광객이 급속도로 증가하게 되고요. 2016년부터 19년까지도 어떨 것 같으세요? 그쵸? 계속적으로 그래프가 증가했을 겁니다.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의 여행객들이 올 스톱된 상태지만 사실 그 이전까지 세계 관광객들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이런 교통과 통신의 발달은 전 세계의 사람들이 이동을 자유롭게 하면서 여행이 급속도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는 곧 관광산업에 있어서도 발달하게 되고요. 세계의 GDP도 확대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세계화로 인해서 관광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빛이 있겠네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가는 나라 어디일 것 같으세요?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어디일까요? 바로 1위는 프랑스입니다. 2위는 미국이고요. 자, 그럼 우리나라는 20위 정도 되네요. 20위. 자, 이렇게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나라는 프랑스, 미국, 스페인, 그리고 뭐 이탈리아, 독일, 영국 이런 나라들의 공통점이 어딜까요? 그렇죠. 유럽 대륙입니다. 그래서 유럽 대륙이 전체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 나라고요. 뭐 중국이나 한국과 같은 뭐 아시아도 있고 그리고 미국과 같은 나라들도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그럼 관광객들이 모인다라는 건 그만큼 사람들이 여행 와서 돈을 쓰겠죠. 그러면 관광 소비가 가장 많은 국가는 어디일까요?
아무래도 관광객이 많으면 소비도 많겠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다른 변화가 있습니다. 관광 소비가 가장 많은 국가는 1위가 미국이네요. 미국. 2위는 스페인, 프랑스, 중국이 4위네요. 우리나라는 순위권 밖에 있습니다. 역시 이런 나라들의 통해서 알 수 있는 점, 어떤 것들을 여러분들은 눈치채셨을까요? 자, 세계 관광객 숫자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 이는 국가와 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죠. 관광산업이 발달했기 때문에 거기서 일하는 일자리와 투자가 활발해지겠네요. 반면 사람들이 관광객을 더 많이 끌어들이기 위해서 자연환경과 문화환경들을 파괴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고요. 특히 아까 관광객의 숫자와 관광 소비의 국가를 봤을 때 주로 사람들이 여행을 많이 가는 국가는 선진국, 유럽, 그리고 미국 이런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와 같은 나라들은 관광객의 숫자가 조금 더 적겠죠. 이런 변화도 역시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아까 기업 이야기 했는데요. 세계 100대 브랜드 기업 중에 선생님이 40개 기업을 뽑아왔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다국적 기업의 본사, 즉 어느 나라 기업인지 다 아시나요? 이 애플은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애플은 미국이죠. 구글도 미국이고요. 그럼 이 40개 나라를 쭉 보면 주로 어떤 나라들이 있을 것 같으세요? 여기 보면 우리나라도 좀 눈에 보이는데 우리나라 삼성 브랜드 가치 7위네요. 또 찾아볼까요? 우리나라 여기 있네요. 35위에 현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시 삼성과 현대도 굉장히 세계적인 브랜드 기업이다 라고 알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 40개 브랜드 기업의 어느 나라의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40대 기업 브랜드 주로 어느 나라 국가의 기업들인가요? 선생님이 지금 여기 표시하지 못한 부분은 해당 나라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도 이 40개 중에 대부분 노란색이네요. 이 노란색은 미국 기업들입니다. 그럼 미국 기업들은 거의 20개가 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애플, 구글, 코카콜라,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세계의 다양한 부단은 전부 다 미국이 다 쓸고 있습니다. 여기 맥도날드, 디즈니, 페이스북, 펩시, 질레트, 그 면도기로 유명한 기업이죠. 질레트. 그리고 포드, 자동차도 미국에서 그리고 네스카페, 켈로그, 식품, 전자통신, 그 다음에 인터넷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미국이 지금 싹 쓸고 있네요.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자랑스럽네요. 자, 그리고 일본은 역시 도요타와 혼다, 이 둘 다 공통적으로 자동차 산업이에요. 그래서 일본도 자동차 산업이 발달된 나라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발달된 나라가 있죠. 바로 벤츠, BMW, 아우디, 폭스바겐 모두 다 독일 회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독일 3사라고 많이 하거든요. 독일 3사에 해당되는 기업은 벤츠, BMW, 아우디 이렇게 되겠네요. 자, 프랑스 기업을 잘 보시면요. 루이비통, 에르메스 이 둘 다 패션 브랜드입니다. 가방이라든지 스카프 이런 것들을 의류 이런 것들을 만드는 곳인데요. 역시 패션은 프랑스네요. 자, 그리고 스페인, 그리고 스웨덴 이런 나라들도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전 세계 나라 이 다국적 기업들은 주로 본사는 어디에 위치했을까요? 본사는 주로 핵심 연구, 그 다음에 홍보, 경영 이런 역할을 하잖아요. 당연히 그 기업이 있는 나라에 위치하겠죠. 대부분 선진국입니다. 선진국. 그러면 이런 선진국에서 본사에서 기획하고
홍보했던 이 물건을 생산해야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기업의 대표라면 어느 곳에서 생산할 것 같아요? 기업 입장에서는 이윤이 저렴한 곳으로 가야겠죠. 바로 인건비가 저렴하고 지대가 저렴한 개발도상국으로 주로 공장을 짓습니다. 단순 생산을 위한 것이고요. 인건비가 저렴한 동남아시아. 아까 우리나라 다국적 기업들의 생산 공장 핫플레이스 지역, 핫플레이스 나라 어디였습니까?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국적 기업에게서도 핫플레이스거든요. 그리고 남아메리카와 같은 개발도상국으로 생산 공장이 입지합니다. 그러면 생산을 해서 전 세계에 수출을 하겠네요. 그럼 수출을 하면 해당 기업에 이윤이 쌓이겠죠. 돈을 벌겠죠. 그럼 그 돈들은 다 어디로 갈까요? 바로 자본이 본사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본이 본사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국적 기업을 통해서 우리가 국제 간의 분업 그리고 생산의 전문화가 가능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세계 자본이 본사, 즉 선진국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경제적인 격차는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또 다른 세계화의 그림자 한번 볼까요? 자, 옛날 우리의 전통 방식의 결혼식입니다. 보통 여러분들 결혼식 하면 어떤 풍경이 떠오르세요? 이렇게 한복을 입고 막 닭소리가 울리고 이런 풍경 아니죠. 여러분들이 주로 갔던 결혼식의 모습은 바로 왼쪽의 사진보다는 오른쪽의 모습입니다. 요즘 결혼식은 이런 모습들이죠. 이건 바로 서양에서 이루어지는 결혼식의 문화인데 이런 서양의 결혼식 문화가 역시 우리나라에게도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현재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 이도 세계화와 관련하여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첫 국내 우한 폐렴 확진 받은 환자 바로 중국 여성 관광객이었습니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세계화가 가속화되면서 우리는 여행에 자유로워졌죠. 자유로운 여행은 세계화를 우리가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런 여행을 통해서 사람들의 이동이 활발해지고 자유로워지면서 생각하지도 못한 전염병이나 바이러스 등이 이젠 전 세계로 퍼지게 됩니다. 옛날 같은 경우, 과거와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 간의 이동에 제한이 있다 보니까 바이러스나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그 동네, 그 지역, 그 국가의 범위에서 한정되었다면 이제는 사람들의 이동이 자유로워지면서 이런 바이러스도 전 세계를 대상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거죠. 자, 우리가 뉴스를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인데 중국 우한에서 국내로 들어온 50대 한국인 남성입니다. 김진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오늘 국내 두 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확진자는 55살 한국인 남성입니다. 이 남성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진원지인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근무하던 중 이달 10일부터 목감기 증상을 보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19일쯤 중국 현지에서 의료기관을 방문했고 그제 22일 상하이를 경유해 김포공항으로 입국했습니다. 장치 검역 과정에서 발열과 인후통이 확인돼 보건소의 능동 광치를 받던 중 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확진됐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환자가 우한시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네, 이런 여행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근무를 하게 되면서 이제 직장을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다른 나라에서 일을 할 수 있죠. 이러한 세계화 시대에 다른 나라에 근무를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서도 우리가 바이러스
문화가 전염될 수 있었다는 거죠. 이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미국과 유럽에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국가 간의 비상사태가 발생하게 됐죠. 자, 뉴스로 조금 더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국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도 감염자가 나오면서 유럽 첫 감염 사례로 보고가 됐고 남아시아와 호주에서도 첫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방주의 PD가 전해드립니다. 프랑스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유럽 대륙에서의 첫 감염 사례입니다. 프랑스 정부는 추가 감염이 더 나올 수 있다며 질병 확산 속도를 늦추려면 감염 여부를 빠르게 진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바다 건너 남반구 호주에서도 첫 신종 코로나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호주 보건당국은 지난 19일 중국 광저우에서 비행기를 타고 호주에 온 50대 중국인 남성이 신종 코로나에 감염됐다고 확인했습니다. I'm here to advise you that we now have a confirmed case of the 2019 novel coronavirus in Victoria. 네팔에서도 우한을 네, 이렇게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확진 환자가 늘어나고 있고요. 현재 오늘날 기준으로 가장 많은 확진자를 발생한 국가는 미국입니다. 그리고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영국, 프랑스와 같은 이런 나라들이 현재 확진자가 아주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세계화가 우리에게 다양한 물건과 다양한 음식, 그리고 이동의 자율성, 그리고 전 세계를 여행하는 이러한 긍정적인 측면도 물론 좋지만 다국적 기업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부가 선진국으로 집중한다는 점, 그리고 우리의 전통 문화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이 전 세계에 확대될 수 있다는 점, 이런 세계화의 빛과 그늘을 함께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세계화가 가지는 긍정적인, 부정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을 보자면 이제 상품, 서비스, 자본, 노동, 정보가 거대한 단일 시장으로 통일됐습니다.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서 세계 각국에 있는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외국에서 일하는 경우도 많죠. 그리고 자본도 이동하게 되고요. 서비스, 상품들, 우리는 애플, 나이키 옷 전부 다 함께 통합되는 단일 시장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받고, 그리고 이제는 국내의 소비자가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소비자죠. 그럼 기업의 경제적인 이익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현지 공장이 좀 더 인건비가 저렴한 베트남과 같은 개발도상국으로 이전하면서 현지의 노동자들이 실업이 될 수 있는 문제, 그리고 국가 간의 경제적인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 선진국으로 유입하는 거대 자본들, 즉 개발도상국으로 공평하게 분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빈부가 격차가 심화되고요. 이는 국가 안에서도 도시마다 빈부격차가 발생하고 국가 간에서도 빈부격차가 발생합니다. 문화적인 측면은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문화 갈등, 지역의 전통 문화가 사라질 수 있고 소수 문화가 쇠퇴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기타적인 측면에 세계 다양한 나라로 여행을 갈 수 있다. 하지만 관광 상품이 된 자연환경이 훼손되고요. 감염병, 바이러스와 같은 세계화로 인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세계화의 빛과 그림자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